자, 이렇게 이제 4번 연습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그 연습도 연습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틀린 부분들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서 그 부분이 다시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백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뒤쪽은 조금 못 봤지만은 얼추 이제 백선을 보셨는데, 백선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를 좀 낸 부분들이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강의라는 게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0일 남았잖아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뭐 하나 정해가지고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자료를 가지고.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가 나오면 좀 그래도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이것 봤다 저것 봤다 뭐 하다 보면 계속 알고 있는 것도 헷갈려 버리니까. 자, 그럼 오늘 저하고 이제 1차 통역모의사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선 뒤쪽에 한 10문제 남은 거 있죠? 그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1번은 다음 정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변동에서 우리가 이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이제 배우셨는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던 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취득시효는 우리가 들어봤죠. 들어보면서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하는 거 우리가 배우셨어. 근데 무주물 선점, 이건 우리가 배운 부분이 아니죠. 원시 취득입니다. 부합도 원시 취득이에요. 그다음에 뭐 선의 취득 같은 것들 우리가 배운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원시 취득 정도,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 자, 요 정도는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지. 자, 잘못 짝지어진 것이니까 이건 제대로 잘 지어졌고, 2번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소유권 포기하고 유언 같은 것들,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작년 나왔던 것은 이제 재단법이 있는 설립행위, 그런 것들은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차 막 2, 3년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끔 나오는 건데 한번 터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4번째 지상권 설정행위. 1번에서 1번 문제를 굉장히 좀 많이 맞추신 분은 거의 없던데, 요거 백선에서 요걸 저당권 설정이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 낸 적 있죠.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거기는 저당권 설정행위였고, 지금은 지상권 설정행위. 그럼 지상권 설정이든 저당권 설정이든 물권행위죠. 그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죠. 의무부담행위였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3번 찍었어야 되죠. 예? 답이 4번이었다고요? 그 3번이요, 3번. 예. 1번부터 왜 그래요? 4번이 아니라 3번이 3번. 정답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씩 다 올라가세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채무 면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요거는 이제 준물권 행위. 잘못 짝지어진 것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확 올라갔어요, 다? 다 3번 찍었어요? 자, 4번은 이제 합의해제니까 당연히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인, 취소,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번입니다, 3번. 정답 고치고. 됐죠? 자, 2번 내려갑니다. 자, 조금 빨리 갈 테니까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만 쭉 할 테니까, 그 중에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 질문을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을 많이 넣었어요. 1주차에서는. 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죠. 이 얘기는 이제 입증 책임은 전부 다 피해자 측,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져야 돼요. 자, 2번은 대리 내에서 법률 행위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얘기인데, 궁, 박은 본인이죠. 나머지는 이제 대리니까. 자, 그런데 경솔, 궁박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랬는데, 궁박은 맞지만 경솔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틀렸고.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건 맞았죠. 전환은 가능하죠. 불공정한 걸 공정한 것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가 없고. 4번도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 자, 그 다음에 경매. 자, 여기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저한 불균형 판단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야죠. 고려하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니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돼요. 이거 3번 내려갑니다. 차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박스형 같은 것들 이제 보시면서 또 박스형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기억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죠. 틀렸어요. 1번. 이제 하려면 이제 잡아놓고 밑에 제껴나가는 거니까, 박스 안에서 경련 등을 리얼해서 제껴나가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기억번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밑에 한 번 더 보시면 더 괜찮아요.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1번 틀린 게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제 기억번 들어간 걸 먼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1번, 2번, 5번 중에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고, 일단 4번과 3번은 제껴나가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또 이제 그 리듬이 깨질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쭉 하면서 그냥 뭐 찾아도 되고. 그래서 자, 2번 물상보증인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랬는데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죠. 그럼 우리는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외우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우신 게 아니죠. 그럼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상보증 입장에서 해보면 채무자가 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아파트를 지금 담보로 제공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채무자가 나하고 왼수지간이다. 중요부분이죠. 자, 2번은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해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냐 없냐. 그럴 주의무가 있는데 그 측량 같은 걸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대한 것이 인정되는 거지만, 이건 주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측량해서 지적도상의 그것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판례죠.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리얼번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착오 취소가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배상 청구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리얼 찾으시면 돼요. 2번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10조 사기 강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것. 항상 옳은 것 그러면은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사기로 인해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자, 뭐일 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착오일 때 얘기죠. 착오. 사기는 사기 당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지 뭐 착각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로 인해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착각했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착오일 땐 맞지만 여기는 물어본 게 사기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구별하시고. 틀렸습니다. 2번 교환계약 나왔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에서 교환계약 나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죠. 3번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이라는 것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사기 맞죠? 그럼 사기인데, 그럼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자, 이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 맞죠?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취소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취소를 하든 말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이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연관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4번은 소송행위죠. 자, 소송행위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법조문들이 적용되질 않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서 소송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조문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5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자,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일으킨다. 이걸 이제 강박이라고 그러죠. 강박행위. 근데 그 강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의사표시 자유가 제한되는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무효가 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의사표시 자유가 완전 박탈돼야지. 그래야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틀렸고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3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5번 대리 옳은 것. 자, 취소 사유나 어쨌든 무효 사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대리인의 능력 문제죠.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미성년자라도.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죠. 1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2번은 복대리인의 개념인데, 자, 복대리인의 개념 얘기할 때는 두 군데를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대리인이 선임을 하죠. 자,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 선임하는 행위가 대리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대리 행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지. 하지만 복대리인은 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 뒤쪽은 맞았죠. 이 부분이 틀렸지. 3번은 이제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의 범위, 해처면 돼, 안 되지. 처분, 해제. 할 수가 없죠. 틀렸고. 4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거 누구 기준으로 보는가? 그 문제죠. 이중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적극가담해야 되고, 그럼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본인은 판단 기준이 아니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해야지. 자, 5번은 대리인의 대리인과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결론은 뭘로 해결한다? 비진위 표시 유추 적용해서 해결해야죠. 자, 다 백선에서 다 했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동영하는데 또 엉뚱한 또 지문들 막 내면은 또 여러분들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야, 처음 보는 것 같다, 다 이거. 그거 왜 그래? 복습을 안 해서 그래. 괜찮아요. 한 30일 남았어. 계속 복습하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그럼 대리권 남용은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아무 얘기 없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로 처리되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 얘기지. 이게 무권 대리가 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라는 얘기죠.